다음에 살펴볼 명령은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 rm이라는 명령입니다. remove의 약자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현재 rm이라는 명령은 하나의 파일 혹은 디렉토리명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i 옵션과 -r 옵션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특히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rmdir이라는 명령을 가지고서 디렉터리를 삭제할 수 있었는데 rm이라는 명령도 디렉터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선 앞서서 살펴봤던 복사나 이동이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명령 역시 시스템 내의 모든 파일을 다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삭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먼저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삭제한 다음에는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과 다르게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확인해보고 처리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현재 작업한 경로상에 있는 파일 중에서 second라는 파일을 한번 삭제를 해봅시다. rm 하기를 second라고 입력을 해주면 조용히 작업을 끝내면서 지정된 파일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죠. 만약에 temp 경로 밑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rm 하기를 temp 밑에 first를 지워라 라고 처리를 해주면 그러면 지정된 경로에 있는 지정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디렉토리를 rm의 대상으로 지정을 해봅시다. 현재 rm 하기를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버프라는 디렉토리를 지워라 라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명은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나고 있죠. 디렉토리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 rmdir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수 있었었는데 rmdir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더라도 역시 그 경로명은 디렉토리는 맞으나 비어있지 않아서 못 지운다라는 오류를 또 만나게 되었었어요. 자, 다만 이렇게 비어있지 않는 디렉토리들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m이라는 명령에서 -r 옵션을 부여해서 리커시브하게 지워라 라는 처리를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버프라는 디렉토리를 강제로 지우도록 처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temp 디렉토리 밑에 버프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 rm-r이라는 옵션은 디렉토리가 됐던 파일이 됐던 모두 다 확인 없이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명령일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rm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저 기본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i 옵션을 부여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temp 밑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라 라고 했을 때 현재 지울 대상에 대해서 현재 이 파일을 지울 것이냐 라는 것들을 yes 혹은 no로 일일이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우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파일을 살려둘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기도 한다라는 점 하나 관심 있게 봐두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더욱이 내가 시스템 관리자다 라고 한다면 시스템 관리자는 현재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다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실수가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좀 치명적인 작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마 주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개되어지는 명령으로는 링크에 대한 개념이 링크 관련한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심볼릭 링크라는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사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 링크의 종류가 심볼릭 링크 외로 하드 링크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파일에 대한 새로운 이름인데
심볼리 링크라는 것은 기존의 파일을 가리키는 추가의 파일인 것이요. 반면에 하드 링크라는 것은 그저 기존의 파일에다가 새로운 이름만을 하나 더 추가한 그런 경우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 단축 아이콘 같은 것들이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 같은 것들이 심볼리 링크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고,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하드 링크라는 개념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이기는 하는데, 현재 이 내용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현재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파일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제 파일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들을 각각의 파일마다 관리하기를 파일에 대한 식별자로서 하나의 아이노드라는 번호를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일 이름을 통해서 각각의 파일들을 식별을 하지만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아이노드 테이블에서 그 파일명과 매핑되어져 있는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위 이 하드링크 되어지는 파일은 아이노드 값이 같은 파일이 되어지는, 즉 물리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2개 이상의 이름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요. 심볼리 링크라는 것은 아예 이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파일인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하드링크라는 것은 l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생성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파일에 대해서 하드링크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파일 시스템 내의 아이노드 번호를 공유하는 파일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파티션에 존재하는 파일들에 대해서만 하드링크를 설정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는 디렉토리가 아닌 단순 일반 파일에 대해서만 하드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제약도 있습니다. 이 하드링크라는 것은 현재 기존의 파일에다가 새로운 링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즉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에다가 이런 이름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가 다시 복사해 오기를, 카피하기를 루트 밑에 etc 밑에 호스트네임이라는 값을 현재 디렉토리로 가져와 봅시다. 자, 더불어서 현재 l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호스트네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링크로 hello라는 이름을 하나 부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호스트네임이라는 이름 말고 hello라는 이름이 하나 만들어져서 마치 복사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복사와 다른 점은 현재 우리가 ls 명령 수행을 할 때 -i 옵션을 주어줘서 보면 각각의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번호들을 나타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현재 호스트네임과 hello가 같은 아이노드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값이 같다라는 것은 같은 데이터 블럭을 갖고 있는 동일한 파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ls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ls-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을 때, 현재 파일 소유자 앞쪽에 여기 숫자 1, 2라는 숫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숫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링크 카운터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독립적인 파일을 만들면 이 링크 카운터가 기본적으로 1의 값을 갖고 있고, 그 링크 카운터가 1이다 라는 것은 현재 이 파일은 하나의 이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반면에 현재 hello나 호스트네임 같은 경우는 현재 호스트네임을 하드링크에서 hello를 만들었잖아요. 둘 다 모두 링크 카운터가 2의 값을 갖고 있고, 이 경우에 현재 파일은 2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상황에서 r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호스트네임이라는 우리가 원래 복사했던 소위 하드링크를 건 원본 파일을 삭제해야 하는 처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hello라는 파일에 대한 링크 카운터가 1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아까는 hello와 호스트네임이라는 2개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름이 됐다라는 것이고, 역시 내가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hello라는 파일을 보면 그 내용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위 하드링크한 원본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원본, 복사본의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의 파일을 두 개의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그중 어느 하나의 이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름을 통해서 온전하게 접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내가 r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hello라는 것을 마저 지우여 주게 되면 그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현재 hello라는 파일조차도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rm이라는 명령을 보면 사실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이다라기보다는 그 파일과 연관되어진 이름을 하나 없애면서 파일의 링크 카운터를 1 차감시켜주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링크 카운터가 0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파일을 삭제해준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반면에 심볼리 링크라는 것은 역시 l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처리하되 -s 옵션을 부여해 주게 되면 심볼리 링크 파일이 생성이 되어져요.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해서 새로운 심볼리 링크 파일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자, 심볼리 링크는 하드링크와 다르게 물리적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되 그 생성된 파일의 내용을 통해 이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좀 특별한 파일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볼리 링크는 다른 파티션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혹은 일반 디렉터리에 대해서도 심볼리 링크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원본의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 혹은 경로명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얘는 원본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깨진 링크로 심볼리 링크가 존재하게 되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ln-s 하기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템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버프라는 심볼리 링크를 만들어 봅시다. 현재 -f 옵션 부여해주면 템프라는 것은 디렉토리이고 버프라는 것은 심볼리 링크임을 명료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이 상황에서 ls temp 해주면 템프라는 디렉토리 안에 third라는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자, cd 버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사실 버프라는 것은 디렉토리가 아니라 심볼리 링크이지만 이 버프가 가리키는 것은 템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버프 안에 들어가서 ls에 보면 역시 third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터치하기를 abcd라는 값을 하나 만들었다 치고, 만약에 우리가 ls 하기를 우리 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템프를 내용을 출력해봐라 라고 하면 아까는 템프 디렉토리가 third 밖에 없었지만 지금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abcd를 만들었기 때문에 abcd와 third라는 값이 다 들어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다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해보고, 자, 만약에 우리가 move 하기를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tmp라는 이름을 바꿔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cd 버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버프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왜? 아까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는가? 아까는 버프라는 이름이 temp라는 디렉토리를 가리킬 수 있었고, 이 작업은 그 버프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temp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표현이 된 것이었어요. 반면에 현재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tmp라는 디렉토리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 그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이 버프라는 심볼리 링크 안에는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 안에 temp라는 디렉토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링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겠죠. 더불어서 ls-i 해서 보면 템프가 됐던 버프가 됐던 현재 각각의 심볼리 링크는 고유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move 하기를 템프를 tmp로 바꿔준다 라고 하고 -l 옵션 써주게 되면 현재
유효한 심볼리 링크가 됐다 하더라도 링크 카운터는 여전히 1인 독립적인 파일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파일에 대해서 심볼리 링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루트 밑에 etc 밑에 hostname이라는 파일을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hostname이라는 파일의 내용은 현재 서버에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hostname이라는 파일에다가 심볼릭 링크를 적용을 하기를 ln-s하고 원본 파일 이름을 먼저 적용을 해주고 새로 만들어질 심볼릭 링크에 대한 이름을 적용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hn이라고만 해봅시다. 자, 현재 -f 옵션 주어서 보면 hn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cat이라는 명령으로 그 파일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역시 cat이라는 명령으로 hn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 hn이라는 심볼릭 링크 파일이 가리키고 있는 hostname이라는 파일의 내용이 적절하게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rm에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지워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hn이라는 파일은 hostname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파일이 없게 되어지니까 적절하게 출력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소위 깨진 링크 상태가 발생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상태에서 move라는 명령으로 second라는 파일을 hostname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해봅시다. 현재 hostname이라는 파일은 빈 파일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cat hn 해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애초에 hn이라는 심볼리 링크는 hostname이라는 현재 서버의 hostname을 가리키고 있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hostname이라는 현재 hn이라는 심볼리 링크가 가리키는 대상 파일을 빈 파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빈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hn이라는 심볼리 링크는 그저 어떤 경로에 있는 어떤 파일을 가리켜라 라는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지 그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하나의 참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경로명을 담고 있는 파일에 불과하다라는 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리눅스에는 링크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드 링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그저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하는 동작이라고 한다면 심볼릭 링크라는 것은 다른 파일에 대한 경로명을 갖는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드 링크가 됐던 심볼릭 링크가 됐던 그렇게 만들어진 링크를 통해서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생되어지기는 하나 동일한 파일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경로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의 존재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발생된다라는 점 잘 정리를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